세상은 지금 AI 혁명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AI가 그림을 그려주고 글을 써주고 코딩까지 해줍니다. 인류의 생산성이 폭발할 거라고 모두가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전력 부족입니다. AI는 공짜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먹어야만 움직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지는데 전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치 F1 경주용 슈퍼카는 수백 대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달릴 고속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를 까는 데는 10년이 걸립니다. 전력망을 까는데도 5년, 10년이 걸립니다. 데이터 센터는 당장 내년에 전기가 필요한데 말이죠. 이 시간의 불일치, 이 거대한 병목 현상이 지금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은 아주 구식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거대한 송전탑을 세워 선을 연결하고 변전소에서 전압을 바꿔서 보내줘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허가받고 땅 사고 주민 설득하고 공사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게 생겼습니다. AI의 성장 속도는 1년 단위인데 전력망의 속도는 10년 단위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비싼 GPU는 다 사놨는데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릴 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싸고 친환경적인 전기를 찾았다면 지금은 가장 빠른 전기를 찾습니다. 돈이 좀 더 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게 최고입니다. 이 속도라는 새로운 기준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온사이트 발전입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나만의 작은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전력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원래 데이터 센터들은 가스터빈이라는 걸 쓰려고 했습니다. 이건 제트기 엔진이랑 원리가 비슷합니다. 가스를 태워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건데 아주 강력하고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몰리면서 지금 가스터빈을 주문하면 5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2028년, 2030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안이 급부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스 엔진입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바퀴를 굴리듯 이 엔진은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가스터빈보다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납기가 9개월에서 3년으로 훨씬 짧습니다. 두 번째는 더 혁신적인 SOFC 연료전지입니다. 이건 상자 안의 발전소라고 불립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는 건데 가스 엔진처럼 시끄럽게 뭔가를 태우고 돌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천연가스가 이 마법 상자 안으로 들어가면 화학 반응을 통해 소음이나 진동 없이 전기가 조용히 만들어져 나옵니다.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설치도 빠릅니다. 천연가스 배관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레고 블록처럼 계속 쌓아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모듈형이라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데이터 센터 규모에 맞춰 발전 용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죠. 여기에 미국 정부가 30%의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가스 엔진과 함께 SOFC 연료전지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 엔진과 연료전지는 천연가스를 쓰니 탄소 배출 문제가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탄소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걸 주력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다음 주자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건설 기간이 1년에서 4년으로 아주 짧은 편에 속합니다. SMR 같은 차세대 원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앞으로 3년간 늘어나는 전력 수요의 90%를 신재생에너지가 감당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를 만듭니다. 밤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짝꿍이 바로 ESS입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냥 에너지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이 에너지 저수지에 가득 저장해 뒀다가 해가 진 밤에 꺼내 쓰는 겁니다. 태양광과 ESS가 한 세트가 되면 24시간 끊기지 않는 친환경 전력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기업과 ESS용 LFP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은 중국산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됩니다.
가스 엔진과 태양광이 급한 불을 끄는 단기, 중기 해결책이라면 이 모든 판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두 가지 장점이 압도적입니다. 첫째,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듭니다. 이걸 부하지수라고 하는데 원자력은 92%로 태양광이나 풍력과 비교가 안 됩니다. 둘째, 탄소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원자력이 AI 시대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짓는데 10년 이상 걸리고 안전 문제 때문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SMR입니다. SMR은 말 그대로 미니 원전입니다.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 듯 원자로의 각 부분을 모듈로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는 레고처럼 조립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건설 기간이 훨씬 짧아지고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크기가 작아서 데이터 센터 옆이나 도심 근처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을 전후로 SMR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에너지 시장의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가장 빠른 가스 엔진과 연료 전지부터 중간 다리인 태양광과 ESS, 그리고 궁극의 에너지원인 SMR까지 이 시간 순서에 따른 변화를 이해했다면 이제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꼭 이 순서를 암기하세요. 이게 바로 돈의 지도입니다. 하지만 발전소만 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괴물을 돌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건 GPU지만 그 못지않게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시스템입니다. 수만 개의 GPU가 뿜어내는 열은 용광로 수준입니다. 이걸 시키지 못하면 서버는 그냥 타버립니다. 지금까지는 거대한 에어컨, 즉 공냉식으로 시켰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이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술이 액침 냉각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열이 나는 서버 전체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에 그냥 담가버리는 겁니다. 마치 뜨겁게 다궈진 프라이팬을 찬물에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로 식히는 것보다 에너지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직은 초기 투자비가 비싸서 많이 쓰이지 않지만 2027년에 나올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 울트라는 발열이 너무 심해서 액침 냉각이 거의 필수라고 합니다. 시장이 억지로 열리는 겁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면 액침 냉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보통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땅을 구하고 수십 가지 허가를 받고 발전소를 짓거나 전력망에 연결하고 냉각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전문가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문가가 바로 코로케이션 사업자입니다. 코로케이션은 쉽게 말해 데이터 센터 전문 임대 사업입니다. 이들은 전력을 확보하기 좋은 위치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 건물을 미리 지어놓고 기업들에게 서버를 둘 공간과 전력, 냉각, 네트워크를 빌려주고 돈을 받습니다. AI 시대의 부동산 건물주인 셈입니다. 글로벌 1위 업체인 에퀴닉스 같은 곳은 엄청난 자본력으로 변압기 같은 핵심 부품을 미리 대량으로 사재기에 놓거나 블룸에너지와 협력해서 아예 데이터 센터 옆에 10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직접 지어버립니다. 일반 기업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전력 확보가 전쟁이 된 시대에 이미 최고의 입지와 전력 인프라를 선점한 코로케이션 기업들은 슈퍼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AI 혁명은 필연적으로 전력 혁명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속도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명확합니다. 먼저 온사이트 발전의 대표 주자로는 SOFC 연료전지 기술을 가진 블룸에너지가 있습니다. 빠른 설치와 높은 효율, 세금 혜택까지 더해져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에서 태양광 모듈을 직접 생산하는 퍼스트솔라는 중국산 규제의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청정에너지라는 흐름의 중심에 있죠. 태양광의 단짝인 ESS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ESS 배터리를 납품할 기업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애리조나 공장에서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하며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힙니다. AI 시대의 건물주, 코로케이션 시장의 글로벌 1위는 에퀴닉스입니다. 자, 그런데 블룸에너지, 퍼스트솔라,
좋은 건 알겠는데 하나하나 공부하고 투자하기엔 시간도 없고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ET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 ETF로는 HTDR이라는 해외의 ETF가 있습니다. 태양광 ETF로는 TAN이라는 해외의 ETF가 있습니다. ESS ETF로는 IBAT라는 해외 ETF가 있습니다. 태양광과 ESS ETF로는 플러스 태양광 NESS가 있습니다. 원전 SMR ETF로는 한국 주식으로는 코덱스 K 원자력 SMR이 잘 구성되어 있고요. 미국 주식으로는 솔 미국 원자력 SMR이 있습니다. 오늘은 AI 쇼티지가 만들 부의 지도를 알아봤는데요. 대표 기업과 ETF를 알려드렸는데 난 개별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해당 ETF 구성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좀 더 뜯어보셔도 되고요. 이 정보를 기점으로 아이디어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수혜주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함께 토론하며 더 완벽한 지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